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 백선기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 요즘 집안 분위기 어떻습니까? 평화로우신가요? 10대라면은 누구나 통가을애처럼 지나가는 사춘기가 최근에는 중2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집집마다 마음고생이 심한 학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오늘 진로 레시피에서는요, 자녀들이 그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청소년 상담 전문가이신 한국마인드케어 연구소 이창욱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대표님은 2만여 명이 넘는 청소년들의 고민을 직접 듣고 네. 지난해 사춘기 쇼크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그 책을 출간하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라도 있으신가요? 그 청소년 상담을 많이 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학부모님들이라든지 다른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 내용을 좀 많이 공유를 해달라. 네. 그런데 제가 강의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같이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책으로 엮어내게 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만큼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요. 네. 요즘 사춘기가 좀 빨리 시작된다. 그런데 또 오래 간다. 네. 부모님들 가운데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어떻게 현장에서? 네, 예전에 우리 전통적으로 사춘기는 15살 전후해서 그러니까 13살부터 15살 이 사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요즘 제가 보면요. 네. 한 10살 정도에 시작을 해서 10살이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3, 4학년 때 네. 시작을 해서 30에 끝나요. 30까지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이게 절반은 농담이고 절반은 진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네. 상담 사례가 늘어날수록 이게 더 이상 농담이 아니구나. 네. 실제로 30 전후에서 끝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됐거든요. 예. 보면은 그러면 왜 도대체 사춘기가 이렇게 늘어났지? 그러니까 네. 기간이? 네. 연령이 낮아진 거는 네. 언론 매체라든지 아이들이 그걸 쉽게 접하니까 쉽게 조숙해지니까 그렇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사춘기가 끝나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네. 그 상황을 봤더니 이제 부모님 역할이 가장 크더라고요. 보니까 사춘기 때 해야 될 고민이라든지 사춘기 때 꼭 갈등도 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네. 그게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왜 눌려 있는 건가요? 공부만 해야 되니까 그런 고민 따위는 나중에 해라. 그러니까 너는 일단 공부해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고민 없이 일단 부모님들이 시키는 대로 공부만 쭉 하다 보니까 네. 그게 밀려서 이제 졸업하고 취업하고 나서 그때 사춘기에 해야 될 고민을 그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예를 좀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30살에 임박해서 사춘기는 어떤 걸까요? 네, 대기업에 작년에 취업한 한 분이 계신데요. 이제 네. 30에 대학 졸업하고 몇 년 공부하고 대기업에 취업하셨는데 1년도 안 돼서 그만두셨어요. 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다 부적응이네, 너가 회사 생활을 잘 못하네 이랬는데 그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취업하고 나서 자기 진로를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 삶이 이런 건가?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걸 봤는데 네. 저도 처음에는 진로 고민인지 알았어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진행을 해보니까 15살 그러니까 사춘기 때 아이들이 해야 될 고민을 그분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부모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내 길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게 올바른 삶인지 그래서 이게 특별한 케이스구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분들이 몇 번 더 상담 의뢰로 오시고 네.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고민이 딜레이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사춘기 자체가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구나. 네. 이런 추세를 좀 저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요. 사실 사춘기는 어느 세대에서나 그 올드 제너레이션이나 지금이나 존재했던 이야기인데요. 요즘 들어서 중2병처럼 그 뒤에 병이라는 말이 이렇게 붙게 된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중2병이라는 단어 자체도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에서 건너왔다고 예. 저도 알고 있는데 기존의 기성세대 분들이 아이를 보는 눈이 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이들은 원래 이러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애들이 뭘 못하거나 좀 결정을 못해도 그래 너는 어리니까 그럴 거야. 아직 성장이 완벽하지 못하니까 그럴 거야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 분들 보면은 좀 완벽한 걸 많이 추구하시더라고요. 이제 그걸 아이들한테까지. 아이들한테. 너도 비록 어리지만 넌 이건 완벽하게 해야 돼. 뭐 이런 생각도 너는 잘해야 돼. 판단도 잘해야 돼. 이렇게 좀 뭐랄까 판단 기준을 높여놓고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미흡한 거예요. 네. 너무 미흡하다 보니까 얘네 뭔가 정상이 아니네. 너네 병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까지 네. 나오고 있는 걸로 제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완벽하게 요구하고. 네, 이게 이제 부모님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사회가 변하는 건데 네. 그 가장 핵심이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인터넷을 꼽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왜 갑자기 인터넷이냐 이러는데 그 전에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는 우리 삶 자체가 지역적이었죠. 네. 내가 어느 지역에서 벗어난다는 것도 크게 상상할 수 없고 그런데 인터넷이 들어오고 이제 뭐 SNS 발달하고 보니까 내가 방 안에 앉아서 전 세계의 모습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도 전 세계의 다른 아이들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뭐 노르웨이 갔더니 이 아이들은 이렇게 공부하네. 네. 뭐 핀란드 갔더니 아이들은 뭐 이런 활동까지 하게 되네. 네. 그러다 보니까 판단 기준이 예전에는 그냥 뭐 동네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동네가 아니라 전 세계 기준으로 놓고 네.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준이 너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건 부모님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또 반대로 부모님을 보는 기준도 네. 세계적인 평균으로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네. 그러면은 이창욱 대표님은 부모님하고 또 그 교직원들 네.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계신데요. 그 청취자분들 가운데는 우리 아이와 나만 이렇게 문제를 겪고 고민을 겪는 건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현장에서 부모님들은 주로 어떤 그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나요? 주로 제가 이렇게 막상 상담이나 이제 부모님과 대화를 나눠 보면은 네. 딱히 문제아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고 가장 우려하시는 거는 어떻게 하면 얘랑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부모님도 너무 말을 하고 싶으신데 자녀와 네. 대화를 하고 싶으신데 그게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나 대화법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이런 말을 했는데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좀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고 네. 그 해결법을 좀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아이들은 또 어떤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어떤 아이들은 고민을 갖고 있나요? 아이들 역시 고민이 많은데 네. 이제 이건 뭐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네.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딱히 바라는 게 없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어요라기보다는 네. 그냥 내가 어떻게 좀 더 잘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네. 그냥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 부모님 탓을 하게 된다든지 뭐 네. 이런 모습을 좀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건 딱히 없다. 네. 그러면은 요즘 선생님들은 참 아이를 가르치기 힘들다. 네. 이렇게만 선생님들은 어떠신가요? 그 사춘기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하는 현장에서. 네, 놀랍게도 제가 네. 초창기에 뭐 5년 6년 전에 상담을 시작할 때는 네. 선생님들 상담이 뭐 10% 정도 됐어요. 전체 상담 원하시는 분들 중에. 근데 네. 최근에는 선생님들 비율이 30% 40%까지 늘어났어요. 정작 저희는 청소년 상담을 하고 있는데 네. 선생님들이 와서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예. 또 이게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거지? 이렇게 봤더니 그 상담을 저희한테 요청하시는 선생님들은 대학을 졸업하시고 새로 신규 발령을 받아서 학교에 가신 선생님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리고 젊으신 네. 분들이죠. 근데 이게 어리다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못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선생님들 최근에는 교사 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예. 굉장히 공부도 잘해야 되고 네. 소위 말하는 우등생 혹은 엘리트가 교사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선생님이 정말 공부 잘하시고 우등생인 선생님들이 교사가 돼서 현장에 이렇게 학교에 투입이 되셨어요. 네. 그런데 학교에 가서 보니까 학교에는 공부 잘하는 애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등생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공부 못하는 애들도 있고 막 네. 떠드는 애들도 있고 네.
이러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애들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네. 저 아이는 왜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럴까? 저 네. 아이는 자꾸 왜 다른 아이를 괴롭힐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일탈하는 애들, 네. 삐뚤어진 애들을 선생님들이 이해조차도 못 하시고 네.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제대로 바로 잡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방법 자체도 전혀 모르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내용 때문에 네. 선생님들 상담이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선생님들 상담을 해주시나요? 네, 선생님들은 글쎄요, 저희가 그 선생님들 상담을 오면은 이제 기존에 네. 예전 선생님들 얘기를 많이 들려드려요. 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다양했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시는 선생님도 계셨고 정말 네. 학교에서 말썽만 일으키다가 이제 성인이 되셔서 정신 차리시고 네. 교직의 길로 들어서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이제 그분들이 저희한테 해준 얘기들 이걸 저희가 요약해서 정리해서 선생님들에게 전달해 드리고도 있습니다. 예, 생각 밖으로 선생님들이 고민이 많으시군요. 네. 예. 근데 서로의 어떤 그런 불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해가 먼저 앞서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어린 자녀에게 사실 부모를 이해하라고 하기보다는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요즘 사춘기 아이들 어떤 고민들을 많이 갖고 있나요? 네, 부모님들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생각하실 때 아이들 고민 들어보면 정말 천차만별이죠. 아이들마다 다르고 네. 또 상황별로 다른데요. 네. 저희가 이 책을 낼 때도 한 2만 명 아이들 고민을 모두 다 조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고 이 많은 걸 우리가 어떻게 다 솔루션을 줄까 네.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들이 쓴 고민을 한 장 한 장 넘겨다 보니까 네. 이게 어느 정도 패턴도 보이고 유형도 보여요. 네. 그 아이들 유형을 보니까 한 8가지 정도 네. 유형이 있어요. 예를 네. 들면은 첫 번째로는 성적이라든지 학업 문제, 네. 그다음 진로 문제, 그다음 부모님과 가족 문제, 네. 그다음 4번째로는 이제 친구 문제, 네. 그다음에 뭐 이성 친구 문제, 그러니까 연애 문제겠죠. 네. 그다음에 외모라든지 네. 자기 그 외모 가꾸는 문제, 그다음에 돈 문제, 그러니까 네. 돈이라든지 재산 재력 문제 이렇게 크게 8가지로 나뉘는데 네. 아이들의 고민은 다 요 8가지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 중에 하나씩 발현이 될 수도 있고 이게 2-3개 아니면 전체가 복합적으로 발현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 8가지 문제가 어찌 보면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떼놓고 볼 수도 있는데 네. 그 8가지 중에서 아이들은 모든 청소년 아이들은 다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해요. 근데 네. 모두 1등 하고 싶죠. 그렇죠. 근데 네. 모두 다 1등을 할 수도 없고 예. 그 현실도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은데 못 하니까 당장에 이제 진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모두 다 좋은 대학 가고 싶은데 나는 못 가니까. 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서 아이들이 마음 불편하면 누구한테 가장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네. 가장 먼저 부모님이요. 우리는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가장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네, 가장 먼저 부모님이에요. 근데 네. 부모님이 얘기를 잘 못 들어주시기도 하고 부모님과 대화가 잘 안 통하기도 하니까 그 다음으로 아이들은 친구를 찾아가죠. 네. 근데 친구한테 얘기를 하려고 봤더니 친구도 나랑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 네. 친구도 고민을 많이 하고 근데 나는 어떻게든 이 마음을 풀어야겠고 네. 그래서 친구보다 더 친한 친구를 원하죠. 네. 그게 이성 친구가 되겠죠. 네. 그래서 연애를 좀 어린 나이부터 많이 시작하기도 하고요. 네. 또 이성 친구를 사귀려고 보니까 그래도 외모라든지 어느 정도 깔끔하게 하고 다닌다든지 외모 고민을 또 하게 되죠. 네. 또 외모를 가꿔야 되니까 돈도 필요하고. 예, 그래서 이 8가지 고민들이 하나로 쭉 연결된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사실 그 사춘기 때 아이들이 흔히 겪는 그런 건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닐 텐데 말이죠. 네. 예. 그런데 중2병이라는 말이 나돌고 무섭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어찌 보면은 이제 아이를 이 방향으로 좀 부모님 입장에서 네. 이 방향으로 좀 끌고 가야 되는데 얘가 잘 안 따라오니까 네.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뭐 중2병이랑 말도 나오고 또 무섭다는 말도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중2병이라고 말했을 때는 그거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좀 폭력이라든지 네. 왕따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면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현장에서 어떤가요? 실제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그 학교 현장에서 그런 중2병이라고 흔히 말하는 이런 것에 노출돼 있고 실제로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나요? 제가 학교 이렇게 특강 같은 데 나갈 때 보면요. 이제 네.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나가 보면은 중학교 2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강의를 갈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하고 인사하면은 아이들이 스스로 그래요. 네. 선생님 저희는 중2병이에요. 그래서 말을 잘 안 들어요. 네. 이제 아이들 스스로 네. 농담 삼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글쎄 중학교 확실히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은 다른 뭐 통틀어서 학교 과정을 통틀어서 가장 선생님들도 통제하기가 힘들다고 실제로 그러세요. 실제로 네. 또 현장에 가서 보면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가장 발랄하고 활발해요. 네.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어디 뭐 통제를 따른다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행동 자체를 그냥 실천해 내는 그런 시기가 네.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그 시기가 요즘 들어서 부모 세대들이 다른 세대들보다 더 힘들어하는 모습 같이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이 역시 또 인터넷이라는 말을 제가 또 다시 꺼내야 되는데요. 네. 지금 아이들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 지금 부모님이라든지 기성세대가 어렸을 때는 네. 정보가 나올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뭔가 배울 수 있는 데는 선생님이라든지 부모님, 아무튼 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아이들은 모든 정보를 인터넷에서 얻어요. 특히나 네.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니까 네. 실시간으로 검색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인터넷 막 찾아보고 선생님 그거 아니래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게 우리가 웃어 넘길 일이 아니라 네. 아이들은 어찌 보면 정보를 성인보다 이제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나름대로 나 이런 권력이 있어. 그러니까 쉽게 어른들을 좀 무시하려는 이런 성향을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건 저희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네. 내용인데요. 이렇게 저 어떤 학교에서 선생님과 대화하다 느낀 건데 네. 아이들을 정보력이라든지 기계 다루는 걸로 성인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영민하고 잘 네. 따라하니까. 네. 근데 반면에 감성적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아이들을 존중하는 측면, 그러니까 좀 인간적인 면에서는 성인들이 우월하죠. 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선생님이 어떤 아이 학교 반에서 아이들한테 뭐 잠깐 실수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네. 아이를 불러가지고 선생님이 미안하다 이렇게 이런 일 있으니까 미안하니까 사과하고 다음부터는 선생님이 조심할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우리가 봤을 땐 별 얘기가 아니죠. 근데 네. 아이가 중학교 2학년 아이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네. 돌아갔대요. 그리고 이 아이가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가 와 우리 선생님 진짜 좋은 선생님이야 그러면서 나한테 사과하는 어른은 이 선생님이 처음이었어라고 네. 얘기를 했대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갑자기 커졌다고 해요. 이런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억지로 이제 존경심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네. 누군가의 존경을 끌어내거나 누군가를 네. 감동시키거나 이거는 정보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건 네. 꼭 이제 연륜이 많은 네. 어른들만 할 수 있는 네. 얘기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조금 더 그래도 다루고 싶다 이러면은 논리적이나 이런 정보력보다는 아이를 좀 감동시키고 심적으로 녹아내리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부모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네, 그렇죠. 예. 어떻게 그러기 위해서 뭘 길러야 되는 게 있나요? 지혜로움을 기르시면은 예. 네 답이 되는데요. 네. 글쎄요 어떤 어머님들께서도 이제 처음에 갈등도 많고 아이들과 갈등도 많고 네. 자주 이제 다투시는 분인데 그분과 상담 이후에 제가 한 가지만 주문했어요. 네. 이제 말씀하기 전에 그냥 좀 아이들 한 30분간 지켜만 보고 그 다음에 말씀 대화를 하세요 이랬는데 네. 그분이 실제로 이제 보통 이제 아이가 밖에서 들어오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잖아요. 네. 그럼 바로 말이 나오죠. 야, 네. 뭐 이 고쳐줘야 녀석아, 네 되니까.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데 이제 30분간 그냥 또 배운 게 있으니까 꼭 사무지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30분간 보시다가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정말 많은 게 보였대요. 아이가 왜 저렇게 가방을 집어 던져 놓고 들어가는구나. 아이가 왜 옷을 아무렇게나 벗어놓는구나. 아이가 왜 툴툴대면서 들어오는구나. 그러니까 네. 그 30분 안에 그 원인들이 다 파악이 되는 거죠. 예를 네. 들어서
뭐 부모님한테 화나거나 짜증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밖에서 들어오다가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게 아직 분이 안 풀려서 그랬던 거고 뭐 신발을 벗어놓은 뭐 가방을 던져놓거나 이것도 이제 그게 어떻게든 자기도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이제 기껏 한다는 게 가방 집어 던지는 네. 것밖에 없었다. 이제 네. 이런 걸 어머니가 느끼시니까 아이한테 대하는 게 달라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관찰을 하시면은 이제 아이에게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 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아이들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리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걸 사소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굉장히 사소하다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간극이 있는데 네. 주로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아이들이 또 특히 여자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뭐 펜이 하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펜이 다 썬 펜인데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볼펜인데 네. 나는 뭐 중요하니까 책상 위에 네. 올려놨어요. 네. 어머니가 자녀 방 청소하다가 안 나오는 펜이 있어서 버렸어요. 네. 근데 나중에 아이가 그걸 알고 노발대발 화를 내고 네. 왜 그 펜을 버렸냐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 뭐 이렇게 사소한 물건들이 네.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봤을 때는 그냥 사소한 물건인데 아이들은 아직 성장하지 않은 단계잖아요. 아직 네. 성인이 아니에요. 아직 네. 어려요. 그래서 어른들만큼 체계적으로 사고하지도 못하고 어른들만큼 정확하게 판단하지도 못해요. 네. 그래서 뭐 어른들이 봤을 때는 다분히 감성적이고 뭔가에 좀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너무 사실이고 당연한 거예요. 네. 아직 어리니까. 네. 그래서 또 아이들이 유난히 사소하게 집착하는 물건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네. 그걸 보면은 친구와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친구라기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자기 마음을 둘 곳을 친구나 이제 물건 아니면 어떤 행동, 책 이런 데다 두는 경우가 있는데 네. 어른들이 봤을 때는 너무 사소한 걸 수도 있어요. 네. 정말 조그만 건데 얘는 그 물건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둘 곳을 어느 한 군데 찾는 거죠. 근데 네. 그게 사소할 수도 있고 예. 이제 아니면 뭐 중요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럼 그럴 때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럼 네. 사과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뭐 사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셔야 되니까 네. 일단 미안하다 몰랐다 네. 사과한다면은 또 금방 풀어져요. 아이들이 네. 이제 또 다른 마음 둘 곳을 찾아가는 게 아이들 네. 특성이기 때문에 예.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어떤 그 예를 든다면요. 부모는 이해 못 하는데 아이들은 네. 실제로 이런 거. 그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반대로 부모님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이들은 너무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공부 학업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이제 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모르겠는데 네. 학업에 전혀 신경을 안 쓰거나 뭐 진로 같은데 신경도 안 쓰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뭐 고등학교에 올라가더라도. 더 많죠. 신경 네, 쓰는 그렇죠. 것보다. 근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속이 타는 거죠. 네. 얘가 빨리 진로도 그래도 나름대로 결정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도 세우고 공부도 하고 이래도 부족할 인생인데 네. 얘는 뭐 게임이 좋다고 게임만 하고 웹툰 재밌다고 만화만 보고 있으니 네. 부모님은 속이 타시죠. 네. 근데 이거는 성장 과정에서 그 중요하게 느끼는 게 네. 아이마다 좀 성향이 달라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뭐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그런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따라가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네. 대학 가기 직전까지도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이 많죠. 네. 아무리 하라 그래도 네. 그런 거 왜 하냐고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는 아이들도 네. 있고. 근데 안타까울 수도 있는데 딱히 뭐 이렇게 해결책을 주세요라기보다는 그 공부를 네. 학창 시절에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을 보면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위로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다행인데 네. 끝까지 아까 말한 30이 넘어도 안 하고 그러면 네. 참이고. 근데 꼭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인생에 있어서 꼭 공부는 한 12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걸 네.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 아이들도 있고 뭐 중고등학교 때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고 네. 어찌 보면 좀 늦었지만 네. 성인이 돼서 이제 본인이 재밌어서 하는 경우도 네.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예, 우리가 흔히 공부라 하면은 뭐 국영수 이게 아니라 네. 실제로는 더 많은 것들이 공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자기가 찾아가면서 실제로 또 공부에 전념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겠죠. 네, 그렇죠. 예, 아이들이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기 전에 사실은 어떤 전조 증상이랄까, 예, 부모님이 사실은 관찰해 보면은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관찰하고 지켜봐야 될까요? 네, 사실 제가 이 일 뭐 상담하거나 책을 쓰거나 이 일을 하게 된 네. 가장 첫 번째 사례랄까요? 네. 첫 번째 일이 아이들 자살 문제였어요. 네.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상담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특히 이제 청소년 아이들이 자살하기 전에 증상들을 몇 개 보인다고 그래요. 네. 근데 실제로 부모님들이 그걸 알아채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는 바빠서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엄마 우리 집 3층이지 3층에서 떨어지면 죽어? 뭐 이렇게 물어본대요. 어머니 네. 당연히 안 죽지 이러고 나가시는데, 네. 그게 아이는 마지막 사인이었던 거죠. 나 뭔가 외롭다, 괴롭다. 근데 뭐 자살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뭔가 자기가 괴로우면 사인을 계속 줘요. 네. 근데 그 사인은 그 아이마다 다르고 뭐 분위기 따라서 또 다르겠지만, 한마디로 본다면 얘가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안 하던 행동을 네, 보인다. 안 하던 행동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걸 알아챌 수 있는 거는 좀 부모님밖에 없어요. 네. 부모님만 아이들을 계속 오셨고 학교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아이들을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어머님께서 유심히 이 행동을 계속 보시다가 얘가 뭔가 안 하던 행동을 하네. 네. 얘 전에 이거 안 했는데, 그러면은 아이와 바로 얘기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네. 뭐 있니? 뭐 스트레스 받니? 뭐 때문에 힘드니? 그러면 아이는 응환이 있더라도 언젠가는 또 부모님께 네. 입을 열 겁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까지 청소년 상담 전문가이신 한국마인드케어 연구소 이창우 대표님과 함께 사춘기 아이들의 특성과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춘기 자녀를 둔 엄마들은요, 매일 돌을 닦는 기분으로 산다고 흔히 말합니다. 궁금한 것도 많고 부모로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도 많은데 아이들은 짜증 섞인 반응과 함께 굳게 입을 다물어서 아주 막막하실 겁니다. 어떻게 말문을 틀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로 레시피 백선기였습니다.